안녕하십니까, 밝은 사람입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마음 공부의 여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음 공부다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마음 공부를 하는 체계가 이 8년법이라는 것, 8가지의 파트, 부분으로 나누어서 마음 공부를 진행을 할 수가 있다. 그래야만이 더 풍부하고 체계적으로, 입체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고, 자신의 인성을 더욱더 폭넓게, 다양하게, 풍부하게 함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8년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밑바탕에 깨끗함을 닦는다. purification. 자, 깨끗함을 닦는다.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 보통 우리가 마음을 닦는다는 표현을 많이 쓰죠. 닦는다. 쉽지 않습니까? 닦는다는 것은 지저분한 것을, 뭔가 오물들, 이물질들을 제거하는 거 아닙니까? 원래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 바깥에서 들어온 것을 없애면 깨끗하다고 하는 거죠. 자, 닦는다. 그래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가장 마음 공부에 있어서 근본이다. 전번에 이제 이 8가지로 나눈 상태에서 또 크게 단계로는 3단계로 얘기를 할 수가 있다. 기초를 형성하는 것, 체계를 잡는 것, 운용하는 것, 이렇게 얘기했죠. 파운데이션, 시스템,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기초를 닦는 데 있어서는 깨끗함을 닦는다는 것과 생명을 연마한다. 생명을 닦는다는 것. 생명력을 향상시킨다. 요 2개가 기초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자, 무엇보다 마음이 뭐냐? 이것을 제대로 정립을 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마음이라는 것은 뭐 전번에 무형과 유형의 만남, 그 속에서 형성된 중의 자리, 주제처가 마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마음을 새롭게 말씀을 드리면, 모든 활동, 나의 모든 것은 마음으로 귀결된다. 그리고 모든 것은 마음을 뿌리로 해서 발동이 된다. 발현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시종이죠, 시종. 나의 모든 것의 시작점,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의 귀결점은 마음이다. 내가 한 행동, 내가 만든 업적, 이런 것들은 다 나의 업으로 무의식에 내 마음에 그대로 영향을 줘서 저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건강이라든지 이 세상에서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또 근본에는 마음이 있다. 근본에는. 자,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인생 공부라는 것은 마음 공부다. 마음을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고,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그 성공도 어떤 크기의 성공이냐. 인생은 뭐 마음 먹은 대로 된다. 한때 시크릿이라는 것도 유행을 했었죠. 끌어당김의 법칙. 그래서 내가 뭐 구체적으로 정해서 언제 어떻게 어떻게 생긴 누구를 만나겠다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만나진다. 이 비밀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성공자가 되었고, 이 비밀을, 마음의 힘, 이 비밀을 몰랐던 사람들은 실패자였고, 성공자들의 뒷받침을 해주는 정도의 삶밖에 살 수가 없었다. 뭐 이런 얘기죠. 자, 이 마음의 힘은 참 신비로운 것인데, 더 심도 있는 얘기는 차차 이제 해야 되고, 마음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내 인생의 공부, 그것은 100% 마음과 관련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마음 공부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육체 단련, 내 경제생활, 인간관계 다 이 마음을 근본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활동들은 전부 마음으로 귀결된다. 내 어떤 인성, 정서 그 속에 다 이렇게 축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삶이라는 것이. 자, 그러면 이 마음이라는 것을 보는 데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마음이라는 것을 두 부분으로 나눠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은 바로 무의식이라는 것과 의식으로 나누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거 다 알고 있죠? 의식, 무의식. 이것이 다 마음인데, 의식이라는 것은 내가 알고 있어요. 내가 통제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사실은 통제가 안 되죠. 보통 완전히 자기의식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내가 인지할 수가 없는, 그래서 진짜로 통제할 수가 없는 이 무의식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의식도 100% 통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왜? 무의식이 의식에 계속 뿌리가 되어 가지고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인지할 수도 없고 컨트롤할 수도 없는 이 영역이 있기 때문에 의식도 내가 인지하지만 100%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의식과 무의식이라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의식과 무의식에 대해서는 이제 서양 심리학에서 프로이트 같은 경우는 이드라는 것이 있고, 또 뭐 이제 에고가 있고, 또 뭐 슈퍼에고라는 것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영성적인 부분은 철저히 배제하는, 그래서 어떤 육체적인 데서 발현된 의식, 마음의 상태, 이제 이런 위주로 이제 이 체계를 잡았고, 이제 칼 융은 그래도 그것을 넘어서서 영성적인 부분을 가미한, 밝힌 그러한 어떤 또 체계를 잡았죠. 그래서 이 에고 말고 셀프라는 것이 있다. 셀프. 약간 셀프는 똑같지는 않겠지만 진화 같은 건데, 불성이라든지 셀프, 원형이 있다. 아키타입. 집단 무의식이 이제 원형의 하나죠. 자, 뭐 이런 형태를 제시하였고, 그 이전에 심오한 이제 마음의 구조에 대한 가르침이 이제 불교 유식론이죠. 유식론. 물론 원시불교, 초기 불교도 이 무의식에 대해서 전혀 뭐 부정하거나 얘기 안 한 것은 아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 체계적으로 얘기는 못 했는데, 그러나 이 대승불교의 유식론에 들어와서 이 무의식을 굉장히 심도 있게 가르침의 어떤 중심으로 이렇게 전했죠. 자, 그래서 이 아니, 비설, 신의, 그래서 눈, 귀, 코, 혀, 몸, 색성, 향미, 촉 아닙니까? 그리고는 나의 생각, 의식, 감정이라든지, 그래서 6개 육식은 의식이고, 그리고 5개의 감각과 의식은 의식으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말라식, 7식, 그 다음에 8식, 아레아식이 있다. 말라식과 아레아식은 무의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말라식은 자라고 하는 관념이죠. 에고, 좀 깊은 세계의 에고 같은 건데, 그리고 이제 아레아식은 나의 모든 행위들이나 이런 것들이 저장되어서 의식을 만들어내는 뿌리가 되는, 모든 것의 뿌리가 되는 의식을 하여튼 아레아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자, 복잡한 건 접어두고 의식과 무의식이 있다. 그것을 이제 잘 알아야 되겠고, 무의식은 이 땅속과 같은 거, 땅속과 같은 것. 자, 땅을 바탕으로 해서, 자, 땅 위로 새싹이 피고, 줄기가 뻗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거 아닙니까? 콩 씨를 심으면 콩이 이제 날 테고, 콩이냐 팥이냐, 옛날부터 씨를 심으면 팥이 나겠죠? 잡초도 올라오고. 자, 그렇게 해서 이 무의식은 무한한
무한한 생각의 종자들이 있는 것이다. 생각의 종자들이 있어요. 종자. 이게 이제 불교 용어인데, 종자. 그리고 그럼 종자가 있고 또 새로운 종자가 또 심어질 수 있겠죠. 예. 콩이 막 자라가지고 콩이 열리면, 콩이 또 땅에 떨어지면 그게 또 씨앗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무한한 생각의 종자들이 있는 것이다. 생각의 종자들의 보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의식은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활동 공간이죠. 겉으로 나타나서 공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TV에 나오는 진짜 흉악범들 중에 그들이 이제 기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참 가끔씩 생각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어떤 연쇄, 참 흉악범이죠. 연쇄 살인범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안에 작은 악마가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건 뭐예요? 그것이 나쁘다는 걸 알고 있다, 자기도. 악마. 근데 내가 나쁜 짓을 하기 싫어도 그것 때문에 내가 불가항력적으로 하게 된다.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중독 같은 건데, 중독도 내가 그걸 하기 싫지만 너무 강한 힘이 그걸 하게끔 몰아붙이기 때문에 그게 내 몸을 병들게 하고 결국에는 죽음으로 몰고 가는 걸 알면서도 그걸 찾게 되고, 뭐 먹으면 안 되는 걸 먹는다든지 뭐 훔친다든지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이 무의식의 힘이죠. 무의식의 힘. 무의식의 악한 종자가 너무 강렬하게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 올라오니까 이것을, 이 종자를 제거를 시켜야 되는데, 예를 들면 아카시아가 올라온다고 해서, 아카시아 나무가 이제 산에 가면 산소가, 아카시아 나무가 산소에 굉장히 산소를 다 베리는 그런 안 좋은 요소인데, 아카시아를 위해서 내가 자른다고 해서 없어지냐 이거죠. 그러면 더 많이 나와요. 더 많이. 딴 데로 이렇게 막 밑에 이 뿌리를 제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엔 뿌리를 제거를 못하면 아카시아 천지가 되면서 산소가 다 그냥 훼손이 되겠죠. 뭐 이렇게 되는 것인데, 자, 이런 경우들에서 이 무의식의 작용이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는 뭐 어떤 한 인물이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추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뭐 이런 표현을 또 쓰는 사람도 있었어요. 잡혀가지고 온 상태에서. 거기는 뭔가 멈추면 더 좋은 줄을 알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것을 멈추게 해줘서, 나를 이렇게 체포해줘서 고맙다. 그럼 그 사람이 체포 안 하고 놔두면 그 나쁜 행동을 안 하냐 이거죠. 계속 했겠죠. 그러면 나도 불가항력적이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 나도 몰라. 내 마음이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이것이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의 현실이죠. 이게 현실이고, 여기서 벗어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무슨 도통의 경지에, 자기 완성의 경지에 간 사람이 아니고서야 불가능하죠. 자기 마음을 100% 자기가 다스릴 수 있다. 이것은. 자, 이렇게 이제 이 무의식의 존재, 알 수 없지만 부정할 수 없는 뭔가가 있다. 뭔가가 있다. 배후에. 내 마음이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내가 조종당하고 있다. 끊을 수 없는, 끊임없이 샘솟아 올라오는 어떤 욕구, 어떤 경향성, 한쪽으로 가게 하는 그런 힘이 있다 이거죠. 자, 그것은 바로 무의식 세계의 무한한 종자들이다. 이렇게 이제 일단 한번 정리를 하셔야 되고, 쉽게 정리를 해야 되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자, 그리고 그럼 이 종자들을 굉장히 다양하지만 크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은 바로 선한 종자와
악한 종자가 있다. 쉽게 일단 선의 종자, 남을 잘되게 하고 내 자신이 자아실현이 될 수 있는, 내가 발전하는, 더 밝아지는, 마음과 몸이 밝아지는 이런 쪽에 잘 살게 하는 그러한 어떤 의식 작용, 그 다음에 남에게 피해를 주고 이기적이고 내만 잘 되려고 하고, 그럼으로써 마음이 더 어두워지고 몸이 망가지고 이런 쪽으로 유도하는, 계속 끌고 가는 그러한 힘이 있다, 종자가 있다. 요거를 일단 잘 보셔야 되죠. 요거. 자, 선한 종자가 발동하면 선한 마음이 일어날 테고, 악한 종자가 발동하면 악한 생각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의식에서도 뭐 선한 생각, 악한 생각, 뭐 다양한 생각을 하겠죠. 선한 생각이 나왔는데 이것이 나중에는 또 뭐 과정을 또 잘못 밟아서 악한 거하고 연계돼 가지고 악한 생각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거고, 뭐 복잡하게 얘기하려면 참 복잡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마음은 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눠볼 수가 있고, 무의식 세계는 뭐 이더니 애군이 뭐 이렇게 접어놓고 마음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지금 쉽게 이제 접근하고 있는 것인데, 자, 선한 종자, 무의식은 종자의 바다인데 선한 종자와 악한 종자로 나눌 수가 있다. 이것은 결국은 뿌리를 뻗으면서 의식 세계에 새싹을 내고 자기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이 말이죠. 자, 일단 이런 어떤 기본 구조를 잘 보셔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무의식 세계 전체를, 무의식 세계까지를 계속 청소해 들어가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종자를 끊임없이 이렇게 제거시켜 나감으로써 완전히 뿌리를 뽑는, 악한 종자 자체를 다 없애버리면 이제 그 사람은 사실은 그 사람이 부처죠. 사실은 부처. 해탈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무의식 세계의 악한 종자를 완전히 소멸시키면 그것이 바로 깨끗함을 제대로 닦은 것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악한 종자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선한 종자는 또 강화되면서 또 선한 종자의 힘으로 또 악한 종자를 또 없애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 선으로 꽉 채워지면서 무한한 어떤 지혜, 능력, 그런 사랑과 덕의 힘, 그런 이 도덕적인 마음, 능력이 있는 그러한 몸과 마음이 새롭게 형성돼 나오는 것이죠. 내 자신이 계속 탈바꿈돼 가지고 영적인 진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일단 말씀드릴 수가 있고, 자, 그러면 이 깨끗하게 한다. 자, 깨끗하게 한다는 어떤 방법론적인 걸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가 있냐? 그게 되냐? 자, 거기서 가장 이제 두 글자를 아셔야 되는데,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자, 지관이라고 합니다. 지관. 자, 지관이다. 자, 그칠지 볼관. 그치게 한다. 그치게 하는 방법. 악한 종자를 없애는 것, 악한 마음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제거하는 것. 그러니까 하여튼 악한 걸 제거하는 거죠. 안 좋은 거. 죽음의 요소들, 어두운 것들, 파괴적인 것, 생명 파괴적인 것, 비윤리적인 어떤 행동이라든지 사고방식이라든지 퇴폐적인 것,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제거해가는 방법, 수련. 자, 그리고 본다. 잘 봐야 된다. 볼관자. 불교에서 이제 관한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자, 이것이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행법이죠. 이걸 이제 사마타와 위파사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산스크리트어로. 사마타와 위파사나.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 사마타와 위파사나를 가르치신 거예요. 자, 근데 또 대승불교에 또
사마타고 이빠사나, 지관은 또 다르죠. 석가모니 부처님이 가르친 거하고 또 다른 거예요. 또 대승불교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리고 종파마다 또 달라요. 이게 뭐 천태지관 법문, 천태종에 또 지관이 있고, 지자대사라고 해가지고 천태종에서 이 지관을 많이 강조하였고 많이 이제 발전을 시켰죠. 그리고 또 대승기신론에서 말하는 또 지관이 또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게. 그리고 유식론에서 말하는 또 지관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럼 각 종파마다 방식은 다른데 지관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죠. 자, 근데 깨끗하게 하는 방법을 얘기한다고 해놓고는 그냥 그치게 하면 된다. 아니, 그치게 하는 방법을 얘기하라니까 그치게 하라니까 뭔 얘기냐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이 그치게 하는 것은 매우 다양한 게 있는 겁니다. 그걸 이제 폭넓게 보셔야 돼요. 생각, 사색이죠. 명상도 뭐 방법이 다양하지만, 독서, 운동, 기도, 만트라, 주문 읽는 것, 주송, 봉사활동하는 것, 뭐 건전한 노동,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전부 다 그치게 하는 방법론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내가 내 마음을 갈고 닦아서 발전을 시킨다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하는 사람이 그 효과가 있는 것이지, 막연하게 하면은 일관성이 부족하고 공부가 계속 진행이 되지는 못하죠. 그러나 그 마음을 닦는다는 방향성이 없어도 뭐 성실하게 어떤 활동을 하면 어느 정도의 이제 효과는 있죠. 마음이 닦이는 효과. 자,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이 그치게 한다고 하는 방법론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기 때문에 대승불교라는 게 나온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냥 앉아서 호흡 조절하면서 뭐 부정관이라든지 하여튼 이런 거 그것만 했기 때문에 너무 폭이 좁다 고 느껴서 더 폭넓게 기도라든지 뭐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마음 공부로 이렇게 폭넓게 잡으려다 보니까 대승불교라는 것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된 것인데요. 자, 근데 이 지는 그렇게 폭넓게 봐야 되고, 이 폭넓은 활동 속에서 항상 자기의 마음의 변화를 주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는 것, 매우 중요한 건데, 잘 보는 게 잘 봐서 상황이 파악돼야 된다. 마음에 지금 상황이 어떠냐, 이것이 파악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자, 내가 잘 관찰을 한다. 관찰을 한다고 할 때는 관찰당하는 자기 자신과 관찰하는 내가 있겠죠. 관찰이 잘 되면 될수록 관찰하는 내가 더 비중이 커지고 더 어떤 중심적인 내 생각에 오히려 더 주도권을 쥔 어떤 그러한 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됨으로써 아직 미성숙한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그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내 자신에게서 벗어나서 약간 초월적인 의식이 되는 것이죠. 초월적인 의식. 관찰만 계속해도 초월적인 의식으로 이제 변화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초월적인 의식으로 발전하면서 이런 어떤 문제점들을 더 잘 파악하게 되고, 그런 문제점들에 덜 휘둘리게 되는 거죠. 덜 휘둘리게. 그리고 어떤 방향성도 설정하게 되고, 해결책도 강구하게 되고, 좋은 방법론도 취해서 내가 쓰게 되고,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인데, 그 관찰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관찰을 잘 하면 이 번뇌를, 이 악한 종자들, 번뇌, 이것을 이제 번뇌라고, 이제 번뇌망상, 이것을 잘 이렇게 더 잘 끊을 수가 있게 되고, 번뇌를 내가 이 뿌리까지 자꾸 제거시킴으로써 관찰을 더 명료하게, 밝게 더 잘하게 된다. 관찰력이 높아진다. 그래서 이 지와 관은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상생적인 선순환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것은 마음에 뿌리를 두고 있고,
또 모든 것은 마음으로 귀착된다. 그 마음이라는 것은 무의식과 의식으로 되어 있고, 자, 무의식 세계는 종자의 하나인데, 종자는 선한 종자와 악한 종자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악한 종자를 다 제거하고 선한 종자가 발현되면 이것이 자기 완성이고 자기 실현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공부법이 지관이라는 것을 해야 된다. 지관. 한 종파에 국한된 지관보다는 좀 더 폭넓은 지관이라 해야 되는데, 지는 봉사활동, 건전한 노동, 기도, 운동, 주송, 명상, 사색, 독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인간관계 잘 맺는 것, 이런 여러 가지가 다 지에 포함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이 관이 매우 중요한데, 관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초월의식이 발달하게 되고 자기의 현상적인 자기 자신에게 덜 휘둘리게 되고 문제점을 더 명료하게 잘 보게 되고 해결책도 이렇게 찾게 되고 깨닫게 되고 올바른 방향성도 설정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열린다 이거죠. 그래서 지를 통해서는 삼매 또는 선정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어떤 황홀경, 번뇌가 사라지면서 시원해지는, 지저분한 데로 청소를 하면 깨끗해져서 기분이 좋다 뭐 이런 것처럼 마음도 이 번뇌가 끊어지면서 의식이 시원해지는, 그리고 기분이 막 좋아지는 거 이제 그러면서 고도의 집중력이 형성되는 그러한 어떤 의식 상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를 잘하면은 이 삼매가 개발이 되고, 선정, 관을 잘하면 지혜가 개발이 된다. 이걸 반야라고도 하는데 지혜가 개발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야와 선정, 삼매, 이것이 이제 개발이 되어야 되는, 이 삼매가 계속 개발이 되면 집중된 의식, 이 삼매가 개발이 되면 여기서 이제 인간 초인적인 능력, 그럼 뭐 초능력도 여기서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지와 관을 통해서 삼매라고 하는 황홀경의 상태, 그 다음에 지혜, 관을 통해서는 지혜라는 것이 개발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지와 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지는 그래 폭넓다. 그럼 폭넓은 거 그냥 다양하게 그냥 마음을 닦는다는 기분을 갖고 그런 방향성을 갖고 열심히 하면 되냐? 뭐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니고, 지혜에 있어서 가장 기본 바탕이 되는 공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 그것이 뭐 이름 붙이기 나름인데 근원호흡이라고 해야 될까? 보통 호흡법 얘기하죠. 호흡 조절, 근본적인 호흡, 뭐 단전호흡이라는 표현도 있고 한데, 호흡이라고 해서 뭐 숨을 길게 들이마시고 길게 쉬고 하는 어떤 스킬, 일종의 그런 기술을 연마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지금 마음 공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호흡이지만 또 호흡술은 아니고 뭐 이렇게, 이거는 뭐 차차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자, 좀 깊이 있는 것은 차차 얘기 나누면서 더 뭐 밝혀질 것이고, 근원호흡이다, 생명호흡이다, 단전호흡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는 대략 일단 가장 기본적인 공부는 이 호흡을 제대로 조절하는, 자, 이 호흡, 이거 호흡이면서도 그냥 명상이고 그런 거예요. 호흡을 통한 명상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 깨끗함을 닦는다고 하는, 여기서 지금 생명을 닦는, 생명을 닦는 것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운기, 기운을 조절하는, 기를 운용한다. 호흡이라는 게 바로 기운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여기서는 어떤 자기 안에 있는 기운을 맑히면서 기운을 뭉치면서 또 이렇게 승화시키는, 더 높은 차원으로 변화시키는 뭐 그러한 어떤 공부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 에너지, 생명 물질 에너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고차원적인 단계로 변화시키는 기술이 바로 호흡이다. 이제 그걸
거기에 특화되고 그러한 어떤 과정 단계라든지 전체 줄거리, 그리고 중간중간 나타나는 현상들, 그리고 그때그때 써야 되는 기술들을 얘기한 것이 바로 이제 도가죠. 신선의 도, 선가, 도가. 그렇게 되는 것이고, 관은 잘 본다는 것. 그래서 이렇게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무의식과 의식인데, 관은 주로 의식에 행해지는 것이고, 당연히 무의식은 인지를 못하니까 관을 하고 싶어도 관이 안 되죠. 내 수준에서는. 내가 관찰할 수 있는 것은 의식과 또 의식 밖에 있는 어떤 물질세계 현상이라든지, 그것도 뭐 물질세계 현상을 내가 인식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의식이죠. 의식세계고, 지라는 것은 바로 무의식에 행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일단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해심밀경이라는 책에 이 내용이 있는데, 자, 관은 바로 의식에 행해지는 것이고, 지라는 것은 사실은 무의식에 행해짐으로써 의식에 영향을 주게 되는 이런 형태이다. 일단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호흡을 어떻게 하느냐, 뭐 말이 많죠. 그러나 가장 그 어떤 근본 원리와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너무 잡다한 데 빠지면 안 돼요. 기본 원리를 알고 핵심을 잡고서 이제 좀 실용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지는 기본적으로 호흡 수련과 관련이 있다. 호흡 수련을 기본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지와 관을 동시에 이렇게 닦아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깨끗함이 궁극의 경지까지 간 사람, 그 대표적인 인물, 바로 그 인물이 고타마 시타르타 석가모니라고 알고 있는 바로 그분이죠. 석가모니 부처님도 이 호흡 수련을 통해서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 수련을 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몸과 마음이 변화되면서 고도의 관을 할 수 있는 그런 의식이 열리면서, 이 관을 통해서 이제 사성제라고 하는 진리를 확고하게 깨우쳤다. 사성제라고 하는 진리를 확고하게 깨우침으로써 삼법인, 또는 이제 뭐 삼법인을 또 얘기를 하는데, 깨우침으로써 해탈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렇게 마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에 뿌리면서 결론이다. 그 마음은 의식과 무의식으로 봐야 되고, 무의식은 종자에 받으면서 선한 종자와 악한 종자로 가득 차 있다. 그리고 이 악한 종자를 다 없애고 선한 종자를 발현함으로써 인간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지관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지는 가장 기본 공부가 모든 공부를 다 포함할 수 있겠지만, 기본 공부가 호흡 조절하는 데 있다. 그리고 관은 잘 보는 것이다. 봄으로써 초월의식이 열린다. 이런 정도, 오늘은 이런 정도 정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